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루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역할과 산업,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흐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루다에 대해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찍어드린 게 있는데 그거 꼭 보고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불필요하게 강요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복습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그도 그럴 게 제가 매번 물론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언급을 해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A to Z 느낌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그런 친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좀 많죠. 예. 뭐 에너지 기반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것도 좀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는 인체를 아름답게 유지, 관리,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의료기기인데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이제 사용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 수준의 상상과 여성, 고령 인구의 사회활동 증가,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단기적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피부 개선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40여 종의 에너지 기반 피부 무용 의료기기를 좀 이제 개발한 그런 부분 되겠고요. 너무 많아요. 이 친구 제가 이제 매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실적 구조도 굉장히 탄탄한 친구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괜찮고 고주파 의료기기 괜찮고 기타 의료기기 괜찮고 집속 초음파 의료기기 괜찮고 흐름이 나름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되고 있고요. 또 기업 부설 연구소 뭐 이제 기술연구소 전략기획실 RA 전략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매출액 대비했을 때 연구개발비가 두 자릿수면은 제일 좋겠지만 7.9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7.9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최신은 한 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 이게 제가 늘상 이제 제약바이오 뭐 이쪽 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릴 적에 가장 좋은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흑자 구조 만들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이제 두 자릿수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7.9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연구 개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달리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좀 이제 들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레이저와 에너지 장치 시장인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전망도 굉장히 좀 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년 연대비 성장률인데 6.4 뭐 이렇게 뭐 6, 7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랄 것도 없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임상시험 수행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전임상 뭐 마이크로 피그 대상으로 해서 뭐 마이크로 니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 시크릿 RF 뭐 닥터 크로코 뭐 이제 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액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 저조해요. 매출액 자체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좀 적기는 한데 그거보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상기 말씀드렸던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널뛰기 하듯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50%고 또 이거 뭐 50%막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36억이었다가 41억이었다가 83억이었다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이건 100%대의 성장인 거예요.
예. 영업이익이 100%대 성장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 아니면은 보여줄 수 없는 흐름 맞고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7%였는데 6월쯤 했을 때 이미 37% 거의 다 이제 깐 거죠. 예. 지금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이제 깐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부채 비율을 왜 까는 게 좋은 거냐면 지금 기준금리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채권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쯤 한번 이제 재정 건전화 할 때가 좀 필요한 거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빚을 바짝 당겨가지고 좀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공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여유 자리를 만들어 놓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친구는 뭐 전형적인 제약 바이오 흐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우상향을 이어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꽤나 괜찮게 흐름이 좀 우상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위로 팍 켰어요. 이때 굉장히 좀 위로 팍 켰는데, 이때 이벤트 좀 이제 챙겨보자면 2023년 6월 즈음 해서 뭐 신제품 리파트 시장 침투 확대, 그리고 뭐 소모품 비중 확대, 뭐 영업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홈케어 미용기기 뉴즈미가 국내 면세점에 입점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우커들 중국 단체 관광도 이제 해금이 됐죠. 다시금 이제 되게끔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이제 하락이 됐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달리 볼 것도 없고 그냥 이제 6,500원대에서 여기서만 이제 살짝 좀 이제 놀아주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흐름 이제 정상화되고 위로 올라갈 때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500원대에서 밑으로 하방 떨어지고 다시금 위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이루다라고 하는 친구가 뭐 어찌저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얘네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가는구나,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 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얘네들이 이렇구나, 뭐 어떡하라고, 그냥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면 가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6,500원에서 이제 밑으로 뚫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좋게 볼 수만은 없어요. 예, 아쉽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볼 수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끝장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실적이 괜찮잖아. 실적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게 이게 뭐냐면 올해 적절 시점 인하가 시작이 된다. 예전에는 이런 말 없었어요. 아직 인하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좀 이제 김칫국 맞으시지 마세요 시장님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적절한 시점에 인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유지를 하긴 했지만 기준금리 5.5% 유지했지만 이러한 이제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업체의 어떤 그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라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네.